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전에 제가 우리나라가 천무달 현장을 최대 700대까지 양산량을 증가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천무는 580대가 생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래 천무가 생산되기로 했던 수량은 350여 대였기 때문에 580대라고 해도 220대의 천무가 추가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추가 생산되는 천무는 지금의 천무와 같은 모델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천무를 천무원이라고 하고 이 천무는 기본적으로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끔 개량한 모델을 천무2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외에 공급하는 천무는 전부 천무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UAE에서는 자신들이 도입한 천무에서 전술탄도미사일 1을 운용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원래 계획된 350대를 빼고 추가로 계획 중인 천무도 이 천무2로 생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천무는 천무1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개량된 천무를 천무2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대형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천무3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천무3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국가기밀사업에 관한 내용이고 국가기밀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명이 무조건 옳다고도 이야기 못하며 서로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해도 반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전부 국가기밀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박 자료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천무3의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천무3는 비닉사업, 그러니까 기밀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미 천무3의 개발에 들어가 있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무3의 개발 사업은 당연히 이번에도 한화가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 한화가 이것과 관련한 정보 몇 가지를 다른 장비를 설명하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차체를 알아볼까요?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다른 유튜버들도 앞다투어서 다루기도 해서 여러분도 지금은 한화가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기로 한 사실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 저는 한화의 차륜형 자주포가 타이곤 장갑차의 차체를 8곱하기8로 개량을 해서 그곳에 포탑을 올릴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 한화가 공개한 차륜형 자주포는 타이곤 장갑차에 포탑을 올린 모델이 아니라 천무의 차대에 포탑을 올린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화 측에서는 지금 천무에 포탑을 올린 건 어디까지나 8곱하기8의 타이곤 장갑차가 개발될 때까지 임시로 올리는 것이며 천무 차량은 방어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8곱하기8의 타이곤 장갑차가 개발되면 독일의 RCH-155처럼 타이곤에 올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바로 차륜형 자주포의 임시차대로 쓰이고 있는 천무입니다. 이 차대는 정확히는 천무가 아닙니다. 이 차대는 기존 천무 차대를 늘려서 새로운 전술탄도 미사일을 올릴 수 있게 개량된 한마디로 말해서 천무의 확대형. 그러니까 기존 명칭으로는 천무3의 차대입니다. 다만 지금은 천무3가 기밀사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천무3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본 차대는 바로 천무3 차대입니다. 한화가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함에 있어서 8곱하기8의 타이곤이 개발될 때까지는 천무3의 차대를 활용하려는 이유는 이 차대가 기존 천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차대는 지금 한화에서 개발 중인 차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 거기에 올려진 155mm 포탑이 아니라 차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차대를 위해서 새로운 엔진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천무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DV11K V6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이 엔진의 출력은 450마력입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K9의 엔진과는 다릅니다. 이 엔진은 국산이고 그래서 중동 국가에 수출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천무용으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DV11K V6가 너무 구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커먼레일 직분사 방식의 엔진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크기가 더 커진 천무3가 천무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출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무3에는 좀 더 출력이 강한 엔진이 필요한데 기존 천무의 엔진을 커먼레일 방식의 엔진으로 새로 개발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출력이 대충 20%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이 엔진은 바로 차대의 크기를 키워서 무게가 증가한 천무3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엔진은 천무3뿐만 아니라 일반 천무에도 사용될 것이고, 그래서 같은 엔진을 천무와 공유하게 되면 정비상 장점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이유도 천무3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천무3는 왜 개발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KTS-SM3를 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술탄도미사일은 관통탄두를 가지고 사거리 160km인 KTS-SM1이 있고, 그리고 확산탄을 가지고 사거리 300km인 KTS-SM2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KTS-SM3가 있는 건데요. 그럼 이 KTS-SM3는 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탄도미사일이 개발되는 이유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북한은 대부분의 이동식 발사대를 평양원산라인 이남에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의 북한 이동식 발사대 공격 능력이 향상되자 이동식 발사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고 고지 후사면 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탄도미사일로 운반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KTS-SM3는 이 새로운 지능형 자탄을 운반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지능형 자탄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전술탄도미사일에서 투하 시험을 했는데요. 문제는 기존 전술탄도미사일에는 고작 이 무인기형 자탄이 3발만 들어가고, 그 중에 한 발은 또 통신중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론은 기존 전술탄도미사일 하나가 운반할 수 있는 자탄이 고작 2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으로 분산 배치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술탄도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려야 했고, 이 지능형 자탄을 더 많은 수량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의 크기도 키워야 했기 때문에 개발되는 게 전술탄도미사일 3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탄도미사일 3의 최근 소식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요. 또 한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전술탄도미사일 3를 개발하는 목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이 지능형 자탄을 운반하기 위해서이지만, 아직은 전술탄도미사일 3에 지능형 자탄을 사용한다는 것만 확정이 되었고, 사용하는 지능형 자탄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전술탄도미사일 3의 지능형 자탄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기동저지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탄도미사일 3에 대한 정보가 나온 겁니다. 기동저지탄이 뭔지 여러분도 아시죠? 스마트 지뢰로 적 전차 등이 지나가면 센서로 감지해서 요격탄을 발사하는 장비입니다. 한화에서 바로 이 기동저지탄을 전술탄도미사일 3의 지능형 자탄으로 제안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능형 자탄은 일종의 무인기로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적 이동식 발사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상공에 투하되어서 상공에서 움직이면서 적 이동식 발사대를 찾는 물건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동저지탄은 어차피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종의 지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건 누가 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지능형 자탄이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그럼에도 한화가 왜 기동저지탄을 지능형 자탄으로 제안했는지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능형 자탄이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업이 기밀 사업이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무3는 결론은 이 전술탄도미사일 3를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다련장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천무3를 다련장으로 부를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천무3는 일반적인 로켓탄을 발사할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천무3는 기본 임무가 전술탄도미사일 1부터 3까지 전술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하는 게 기본 임무인 차량입니다. 그렇기에 이걸 다련장으로 부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어쩌면 다련장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라고 불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무3와 KTS-SM3를 기밀사업으로 이미 개발 중입니다. 다만 왜 전술무기를 굳이 기밀사업으로 묶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건 현무 시리즈 같은 전략무기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이 기밀사업으로 묶인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은 결론은 MTCR 규정을 한참 넘어가는 미사일이고, 그래서 절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걸 굳이 공개를 해서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밀사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생각해보면 특히 어떤 나라는 이미 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론은 폴란드는 이 무기에 목을 맬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는 나라가 러시아가 보유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러시아가 폴란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폴란드와의 거리상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만일 폴란드에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이하의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고,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이하의 탄도미사일은 전부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그 어느 나라보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KTSSM-3는 바로 폴란드가 무조건 필요한 미사일인 겁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이 무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천무인 호마르케이가 전술탄도미사일 3를 탑재할 크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호마르케이는 천무 발사대를 탑재하기에는 필요 없이 너무 큰 차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폴란드에는 저런 차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우리 천무 말고도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도 구매하고 있고, 재미있는 점은 폴란드는 하이마스도 호마르케이처럼 자신들의 나라에서 만든 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하이마스에 사용하는 차대는 호마르케이에 비해서 월등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대를 보면서 저 차대에도 우리 천무 발사기가 탑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왜 굳이 그 차대를 두고 폴란드가 호마르케이 같은 큰 차대를 사용했을까 생각했을 때, 결론은 호마르케이는 지금 탑재된 천무2의 발사대 말고 천무3의 발사대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마르케이는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 3를 고려하고 선정된 차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전술탄도미사일 3는 MTCR 규정을 한참 벗어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폴란드에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충격도 견딜 수 있는 무인기형 지능형 자탄은 MTCR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폴란드에 공급할 수 있고, 이미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 기술이 폴란드에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우리가 이전한 전술탄도미사일의 크기를 키워서 더 대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발사대와 지능형 자탄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이걸로 폴란드가 어떤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 발사대에 탑재할지는 폴란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마르케이가 그리 큰 차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추측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폴란드와 우리 사이에 과연 진짜 갑은 누구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지금 현 폴란드 신정권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기존 정부가 계약한 우리나라와의 무기 수입에 대해서 문제로 삼을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신정부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결론은 전 세계에서 이런 무기, 이런 기술을 폴란드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어디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했을 때 폴란드와 우리 사이에 진짜 갑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밀 사업으로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은 또 국가보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 사업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완벽하게 기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한화 같은 큰 회사들도 관련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그리지 못할 뿐이죠. 그렇기에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정보는 파편식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현무탄도미사일도 기밀 사업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새로운 탄도미사일 사업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천무는 4단 포병대에서 운용하게 될 것이고, 비록 천무트로 개량되어서 전술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이 부여된다고 해도 이 천무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전술탄도미사일은 주로 천무3에서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무3는 화력여단이나 군단 포병대에서 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천무3에 의해서 전술탄도미사일들이 집중적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전술탄도미사일 3는 지능형 자탄이라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탄두로 사용하는 만큼 기존 전술탄도미사일들보다 월등하게 비쌀 것이고요. 그렇기에 충분한 예비탄을 확보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궁금한 점은 이 천무3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입니다. 결론은 이 천무3는 천무에서 파생된 무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련장 로켓은 거의 발사하지 않고 주로 전술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다련장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도 의문이고요. 더욱이 이런 괴물을 전략미사일 사령부가 아닌 화력여단에 배치한다는 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결론은 이 장비도 포병장비라는 건데 전 세계 어떤 군대가 이런 괴물을 포병부대에 배치해서 운용하는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포병장비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걸 다련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